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중에 혹시 이런 기분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친구를 위해, 직장 동료를 위해. 누가 힘들다고 하면 제일 먼저 달려갔고,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면 내 일처럼 나서서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바라보니 정작 내 안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텅 빈 느낌, 설명할 수 없는 허탈함, 심지어는 이런 생각까지 스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이 영상은 바로 그 감정을 느끼는 분들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좋은 사람이어서 생긴 일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함께 천천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크게 5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유, 즐거움, 성과, 안정, 그리고 사랑입니다. 이 5가지는 서로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삶이 건강하게 작동합니다. 마치 5개의 기둥이 하나의 건물을 떠받치듯이 어느 하나가 지나치게 과부하를 받으면 나머지 기둥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특히 사랑이라는 가치를 삶의 중심에 두고 사는 사람들, 다시 말해 주변을 먼저 챙기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봉사와 나눔을 통해 의미를 찾는 분들일수록 이 불균형에 가장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가치는 본질적으로 자신이 아닌 타인을 향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타인을 향한 에너지가 넘쳐 흐르는 동안 자신을 향한 에너지는 서서히 고갈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랫동안 반복될 때 사람들은 그 상태를 번아웃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균형이 한쪽으로 무너진 신호입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30대 중반의 직장인 지수 씨를 예로 들어볼게요. 지수 씨는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믿음직한 사람, 항상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통합니다. 팀에서 일이 생기면 자기 일처럼 나서고 친구가 힘들다는 연락이 오면 밤이고 낮이고 달려갑니다. 부모님의 일도 챙기고 후배들의 고민도 들어줍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수 씨는 갑자기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친구의 전화를 받기도 싫고 가족 모임에 나가기도 버겁습니다. 심지어 평소에 좋아하던 일들도 흥미가 없어집니다.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태의 당혹감을 느끼며 나는 왜 이럴까? 나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인가 하며 스스로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지수 씨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은 이것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의 자유와 즐거움, 안정을 거의 소비하지 않은 채 사랑이라는 단 하나의 가치로만 삶을 가득 채워왔습니다. 그 결과 나머지 4개의 가치가 심각하게 결핍된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신호를 보내는 것. 그게 바로 지수 씨가 느끼는 무기력과 공허함의 정체였습니다. 이것은 지수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이와 비슷한 삶의 패턴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이 함정에 빠지기 쉬운 걸까요? 그 이유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사랑의 가치는 크게 4가지 방식으로 표현됩니다. 위로와 진정성으로 상대를 돕는 봉사, 상대방의 입장에서 경청하고 공감하는 소통, 자신이 가진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나눔, 그리고 서로 다른 것을 수용하며 조화를 이루는 화합입니다. 이 4가지는 모두 아름다운 가치입니다.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힘이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가치들이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할 때만 지속 가능해집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도 그 사랑의 대상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인을 향한 봉사만큼 자신에게도 쉼을 허락해야 하고 타인의 이야기를 듣는 만큼 자신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타인에게 나누어주는 만큼 자신에게도 채워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과잉된 삶을 사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타인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고 헌신적이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가장 냉정하고 가장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쉬고 싶다는 신호를 무시하고 자신이 즐겁고 싶다는 욕구를 사치라고 치부하며
자신이 성장하고 싶다는 꿈을 뒷전으로 미룹니다. 그렇게 자신을 지워가면서 타인을 채워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공감 피로 혹은 돌봄 소진이라고 부릅니다. 간호사, 사회복지사, 상담사처럼 직업적으로 타인을 돌보는 분들 사이에서 특히 높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연구에 따르면 이들 직군의 상당수가 자신의 감정을 처리할 여유 없이 타인의 감정만을 받아들이다가 결국 감정 자체를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 상태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무감각은 직업적 돌봄을 하는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타인을 돌보는 역할을 맡아온 모든 사람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당신은 마지막으로 언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했나요? 누군가의 부탁이나 기대가 아닌 오직 자신이 하고 싶어서 한 일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온전히 즐긴 것이 언제였나요?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말해준 것은 언제였나요? 만약 이 질문들에 선뜻 대답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지금 당신의 삶에서 자유와 즐거움, 그리고 안정의 영역이 상당히 메말라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유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고 타인의 시선이나 기대로부터 잠시 벗어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즐거움은 목적 없이 그 자체로 기쁜 무언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안정은 몸과 마음이 쉴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충분히 채워져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을 향한 사랑도 오래도록 지속할 수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자신을 먼저 채우는 사람이 결국 더 오래, 더 깊이 타인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그릇이 가득 차 있을 때 비로소 넘쳐서 타인에게 흘러가는 것이 진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자신의 그릇이 이미 비어있는 상태에서 타인에게 주려 할 때 그 사랑은 점차 의무감이 되고 부담이 되며 결국 원망으로 변해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이 과잉된 삶에서 균형을 회복하는 첫 번째 단계는 거절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균형 회복의 첫걸음을 거절하는 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필요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타인을 우선순위에 두어온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인의 감정에는 매우 민감하면서도 자신의 감정에는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잠시 멈추어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입니다. 지금 나는 어떤 상태인가? 나는 지금 무엇이 고프고 무엇이 지쳐 있는가? 이 질문은 이기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주변을 더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유와 즐거움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삶 안으로 다시 들여오는 것입니다. 아무런 목적도 없이 누군가에게 도움도 되지 않더라도 그저 나 자신이 좋아서 하는 무언가를 다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좋아했던 취미, 혼자 걷던 산책길, 아무 생각 없이 읽던 책 한 권.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작은 실천이 오랫동안 메말라 있던 자신의 내면을 서서히 적시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안정의 가치를 돌보는 것입니다.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식사, 자신만의 쉼의 공간을 만드는 것. 이것들이 너무 사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과잉된 삶을 사는 분들 대부분이 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가장 먼저 포기합니다. 잠을 줄여가며 타인을 돌보고 밥을 걸러가며 남을 챙깁니다. 그 헌신이 아름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것이 반복될수록 자신의 몸과 마음이라는 기반은 서서히 무너집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종종 빠지는 또 다른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희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자체를 죄책감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나는 좋아서 하는 건데 그 사람이 힘드니까 당연히 도와야지. 내가 조금 힘든 게 대수야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고통을 계속 축소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고통을 축소하는 것은 해결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제를 더 깊은 곳으로 밀어넣는 것에 가깝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올라옵니다.
그리고 더 큰 형태로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작스러운 감정 폭발, 이유 없는 눈물, 모든 관계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충동, 혹은 심각한 우울감의 형태로 말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만이 타인도 진정으로 존중할 수 있습니다. 봉사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봉사는 자신을 지워가며 타인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는 자신이 충분히 채워진 상태에서 그 넘침을 타인과 나누는 행위입니다. 소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비워둔 채 타인의 이야기만 들으려 하면 진정한 공감이 아니라 소진이 됩니다. 진짜 소통은 나와 상대방이 모두 존재할 때 가능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지쳐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너무 오랫동안 한쪽 방향으로만 에너지를 쏟아왔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가치는 분명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아름다운 힘입니다. 하지만 그 힘이 제대로 빛나려면 자유라는 날개가 있어야 하고, 즐거움이라는 색채가 있어야 하며, 성과라는 방향이 있어야 하고, 안정이라는 뿌리가 있어야 합니다. 어느 하나도 없어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 5가지가 함께 균형을 이룰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지금 시청자님의 삶은 어떤 요소에 치우쳐 있나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 한켠이 뜨끔하셨다면 그 감각을 소중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이 균형을 되찾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내 삶의 행복을 가로막는 불균형 요소를 같이 밸런서 홈페이지의 5대 가치 진단으로 무료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단 몇 분의 시간으로 지금 내 삶이 어떤 가치에 치우쳐 있는지, 어떤 영역이 메말라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더 오래,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한 가장 용감한 선택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